예, 2024년 7월 27일 음력으로 6월 21일입니다. 아침 9시가 되었는데요. 태고사의 새발견 146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박용수 선생님의 그 철학과 사상, 역사와 예술, 동서 사상을 융합한 분으로서 샤먼의 제국과 샤먼의 문명을 바탕으로 이를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박용수 선생님께서 고대사의 부분을 그 샤먼의 제국 그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한 3000년 정도의 화산 폭발, 지진, 해일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아주 그 천지개벽하고 했던 약 3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때 이 그 지도자는 광명 2세의 대표하는 반고한인 반고 한인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에 이 코카서스 산맥이라든지 이 자그로스 산맥에 걸쳐서 우리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됐는데요. 특히 서쪽으로 간 세력들이 이 코카서스 그 산맥에 들어가서 수로를 이용하는 이제 농경을 시작했다는데, 이 농업혁명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이 오늘날의 서구의 그 지중해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이제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요 나라들이 바로 이제 밑에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요런 나라들이 바로 고대의 아주 문명을 떨쳤던 그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약 7-8천년 전에 이제 해수면이 안정이 되면서 그들 이 고산족이 이 밑으로 평야지대로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이러한 지역에 이제 자그로스 산맥을 끼고 밑으로 있는 페르시아의 이 메디아 지방인데요. 이때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시리아를 비롯해서 이 우르 지역,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매우 그 비옥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명이 꼽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9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의 동굴에서도 구리 동굴이 발견되고요.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방에서도 구리가 발견되고 한 것으로 봐서 바로 이 소아시아에 바로 엄청난 문명을 일으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일명 우리는 그 지중해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해양 세력이 소위 말하는 거인 세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해양 세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샤먼 세력이기도 합니다.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널리 광범위하게 샤먼의 제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샤머니즘, 소위 샤먼의 제국의 온누리에 퍼져 있었다고 이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프랑스 그 위쪽으로는 독일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으로는 어마어마한 빙하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꼽힐 수가 없는 시기였고요. 그 중에서도 이 석기와 밀접한 그 연관성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구석기 중기에 그 석기를 이용한 프랑스의 르발로와 돌라리라든지 요때가 구석기인지 중기인데요. 요때 이제 쓰던 이름을 우리가 세석기라고 말합니다. 세석기. 그러니까 아주 돌을 잘게 쪼개서 쓰던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세석 돌날 플러스 악교를 입히고 그 다음에 나무에 해서 쓰던 형태의 칼과 낙 같은 것을 말을 하는데 요 세석 그 돌날 기구가 서구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북유럽까지 북아프리카까지 예, 이렇게 이제 퍼져 있었다는 거죠. 앞전에 제가 북유럽이라고 했는 것 같은데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이제 예, 북아프리카 중동 지중해라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구석기 중기라고 하고요. 요것은 그 우리의 그 문명사의 발달 과정에서 구석기 중기와 구석기 후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석기 후기에 이제 바로 쇠형 돌날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쇠형 돌날 혁명이라는 것은 흑요석을 쪼개서 산양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구가 만들어진 시기를 말하는데 이때 바로 샤먼 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박용수 선생님의 책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바로 우리 한국문명학술연 연구진에 의해서 그동안에 한국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공부해왔던 부분이 바로 이 샤먼 제국의 시작이, 그래서 샤먼 역사의 시작, 샤먼 시원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0년 전에 이 흑요석 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쇠형 돌날 혁명을 바탕으로서
25,000년 전에 시작하여서 5,000년 정도의 숙련 기간을 거쳤다가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전에 대대적으로 전 세계로 온누리에 퍼져나가서 북방 몽골리안 북방 문화권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실력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권력자가 나타났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들의 특성이 바로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샤먼 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샤먼 제국의 흑요소 혁명과 더불어서 이 시기에 샤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풍습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박영수 선생님께서 말씀 듣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에 샤먼 제국에서 열거되고 있는 우리의 고대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샤먼 제국의 흑요소 혁명 때 일어난, 지금으로부터 약 25,000년 전에 시작되었던 부분인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그 유명한 시베리아와 몽골을 끼고 있는 이 바이칼 부리야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리야트인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칼 부리야트, 샤먼의 바위, 그 다음에 세계 담수호의 물의 5분의 1 정도 많은 이 바이칼 호수, 또 북쪽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이칼 밑에서는 화산이 올라와서 담수호가 따뜻하다는 점, 이런 점이 바로 우리 그 고대인의 후석기 후기에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그 상고사 이기라 그러죠. 천축지역 천축강력이라 그러는데 이 상고사 이기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생활상과 풍습을 우리의 환구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세형 돌날 세습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남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돌을 쪼개서 사용하는 돌로 만든 창이라든지 돌칼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시베리아에 진출했다는 것이죠. 시베리아에 진출한 이유는 바로 이 사냥을 위해서 진출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냥감이 바로 우리가 사슴과 술록을 포함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사슴의 서식지와 술록의 서식지가 북이 66.6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여 지금 현재 우리가 북유럽에까지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 70도를 넘었으면은 레나강이 이제 북해로 흘러 들어가죠. 자, 그래서 왜 이 북이 70도까지가 중요하냐면은 이 지역이 바로 툰투라 지역에 걸쳐 있고 사슴과 술록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 70도에 걸쳐 있는 데까지 우리가 암각화가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암각화가, 그 암각화에 그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북방 샤먼의 탄생을 증명해 주는 암각화이기 때문에
바로 샤먼 제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북아 전체에 이제 퍼져서 사냥을 목적으로 했는데 사슴 안각하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염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안각하가 시카치 알리안 사슴 안각하인데요. 척추는 산맥을 의미하고 털은 자라는 나무와 풀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사슴 엉덩이에 있는 문신은 동그란 원은 태양을 의미하는데 세계 그 자체의 생명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이 북방 샤먼들이 바로 사슴 뿔과 같은 을 뒤집어 쓰고 하늘에 신과 접신하는 것은 바로 하늘과 신과 맞닿아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슴뿔 모양의 관을 쓰고 이 샤먼들이 접신하고 또 사냥감의 번성과 대지의 안녕을 빌며 사냥꾼의 의식 체계는 샤먼의 사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 세형 돌날 혁명을 일으켰던 동북아시아로 퍼져나갔던 이 흑요석 혁명이 바로 그동안에 보지 못한 권력자, 지도자, 그 다음에 폭력자, 문명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문명학술원 연구원들은 바로 이 흑요석 혁명의 시작과 함께 북방 사먼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해주와 북간도를 넘었으면 우리가 흑룡강이 북태평양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툰투를 따라서 우리가 북유럽에까지 오고 가고 하는 수수만 년 전에도 그렇게 문화 이동이 있었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4,000년 전에 현재 밝혀져 있는 내용으로는 이들이 바로 북유럽에까지 도달했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도대체 샤먼 1기는 뭐고 샤먼 2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한국사는 태고사의 시작, 상고사 1기, 2기, 그 다음에 고대사, 현대사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고사 1기는 일명 몽골리아 남방문화권이라고도 하는데, 즉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특히 아프리카에서 이동을 시작해서 빙하기 때니까요. 적도 부근인 순다 대륙,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 해변 있는 대륙붕, 소위 말하는 해협을 우리가 순다 대륙이라 하는데, 순다 해협의 순다 대륙에 가장 인류가 따뜻하게 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친구가 바로 소와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소와 뱀이 남성을 상징하는 소와 뱀을 상징하는 여성의 이야기 도상이 이때 시작되었고, 화산 폭발, 지진 해일, 환태평양 화산지대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특히 화산 폭발과 바다 밑에 지열이 많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태양신 숭배 제사 문화들이 이 남방 문화권 때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북방으로 올라가서 광명사상, 태양신 숭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양신 숭배 광명사상은 북방에 올라가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수수만 년 전에 남방 문화권에 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고사 일기를 바로 7만 4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천축 강력에 올라간 2만 5천 년, 흑요소 혁명이 시작된 2만 5천 년, 2만 4천 년 전에 북방 천축인들이 툰투를 따라서 북유럽에까지 도착한 시기,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2만 5천 년 전까지를 우리가 순다대로 순다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대표적인 사설이 바로 태양신 숭배, 그 다음에 정령신앙, 그 다음에 제사의식, 보살사상, 보살사상, 이 극락과 관계되기 때문에 보살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순다대로 순다하는 시대 때 사상이 되겠고요. 북방으로 올라가서 바로 광명이세, 광명이세, 홍익인간, 제세휴화, 이런 것들이 바로 북방 권력자들과 맞닿아 있는 정치 철학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방 몽골리안 문화권은 바로 권력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제국화의 권력자가 제국화로 온누리를 다스리던 시기를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제 강의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유전자는 바로 약 5만 년 전에 자리 잡았다. 어디서? 수요 대평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유전자 하풀 그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바로 C형 유전자 하풀 그룹이 5만 년 전에 자리 잡았고요. D형 유전자 하풀 그룹이 5만 년 전에 자리 잡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고아시안이라고 부르고요. C형 유전자와 우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주신, 숙신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C형 유전자와 D형 유전자는 같이 우리가 살았는데 동쪽의 환동에, 즉 조선반도를 중심으로서 일본 열도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들을 고아시아인이라 부르고 아이누, 외노, 조몬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C형 유전자 하풀 그룹으로서는 5만 년 전에 주신, 숙신, 아시아, 북미, 조선, 여진, 몽골, 이들은 서해 대평원의 중심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약 3만 5천 년 전에 또 우리가 그 N형 유전자 하풀 그룹이 있는데 이 3만 5천 년 전에 고아시아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북방 아시아라고 하고 홍산 문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3만 5천 년 전에 또 이 O형 유전자가 이제 분화되었어요. 우리가 O1A는 3만 5천 년 전에 이 고하와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금 이제 이 진화족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을 저는 중국을 진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진화의 남방
하나라 남송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고, 우리는 O1B 하플 그룹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35,000년 전인데 우리는 예와 관계했습니다. 일본인 예와도 같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즉 부여, 후조선, 월나라 이런 게 O1B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2 그룹이 이제 1만 년 전에 진화의 중부 지방에 많이 이제 자리 잡게 됐는데 이들을 만이라 하기도 하고 또 동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 1만 년 전에 이 O2 계열이 지금 현재도 중부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 또 Q형 유전자가 2만 년 전에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일명 흉노라고 하고 시베리아 아메리카 쪽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실질적으로 문화는 북방 문화권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유전자는 오히려 남방 문화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화와 문명과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은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 중심으로 공부했던 시기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전제 왕권 국가의 정치 철학 사상이고요. 앞으로 민주화에 맞추어서 가야 될 철학과 사상이 바로 이 남방 문화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샤먼 제국도 제사장 중심의 샤먼 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 공화정 중심의 샤먼이 있고, 그 다음 민주공화정 샤먼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민주공화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샤먼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 이건 뭐 강의를 이렇게 복습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한 30분이 다가가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것만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누리 대이동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샤먼 제국과 함께 이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처음으로 우리가 유인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발전하게 된 그 학자들의 견해가 직립보행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입장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진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진화의 과정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래 왔는가? 지금 현재 학설로는 우리 인간만이 음식 나눔을 위해서 일어섰다, 이렇게 이제 음식 나눔의 정보 나눔 이런 것 때문에 인간만이 발전기를 없애고 음식 나눔과 그 다음에 연대를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도 여전히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기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바로 학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학문이 필요한 것인데, 그 학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기심을 우리가 누구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온누리의
이동의 역사 중에 궁극적으로 이심을 어떻게 누그러뜨릴까에 대해서는 바로 학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문함으로써 독서지 성현에 이르고 궁극으로 해탈한다,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요. 자, 그래서 7가지로 정리했던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샤먼 제국의 이동의 변화 과정을 한번 보면 25,000년 전에 흑요소 혁명 때 이동을 시작했고요. 12,000년 전에 바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동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9,000년 전에 수를 이용한 과학농법을 하면서 농업혁명과 더불어서 이동을 시작했고요. 더불어서 네 번째 9,000년 전에 청동기 발견과 함께 이동을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하는 BC 7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차촉시대라고 말하는데, 이때 우리가 성현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샤먼 제국과 공화정의 충돌이다. 이 차축시대를 샤먼 제국과 공화정의 충돌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샤먼 제국에 편입되어 있었던 세력들이 정치적 폭력이 강화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우리가 공화정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5대 성인이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시대 때 만들어진 우리가 성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이 시기에 우리가 정치적인 갈등을 표문했던 부분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바로 동방원정이 바로 헬레니즘 공화정을 바탕으로 해서 귀족공화정이죠. 귀족공화정을 바탕으로 해서 샤먼 제국을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방원정을 시작했다. 누구와 함께? 서성인 아리스토텔레스와 서성인 아넥시만드로스 같은 스승들과 함께 원정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최근자에 약 한 15세기의 대항해 시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항해 시대부터 다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제국까지, 제가 그래서 요 대항해 시대 때 책을 요 몇 권 샀는데요. 요 대항해 시대, 예. 그 다음에 부의 역사, 예, 부의 역사, 요런 게 대항해 시대. 그 다음에 요 해양 고고학은 관계가 없네.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요거. 바다의 패권 400년사. 예, 요런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흰둥이들, 즉, 다시 말하면, 노랑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이놈들이 뭐냐면은, 제국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들이,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박용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것은 바로, 무당주의의 환원이다. 자, 그래서 무당주의를 말하는데, 이 무당주의는 바로 이 반도체 혁명과 바로 블랙체인, 제4차 산업, 기능 분화 사업, 해체주의의 바탕을 두어서 이제는 바로 샤먼 제국의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샤먼 제국의 부활은 바로 과거에 우리가 샤먼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라 바로 이 분화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기능 분화적인 해체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민주공화정의 바탕을 두고 있는 샤먼 제국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샤먼 제국의 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야,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공부한 것도 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요거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여기까지. 그래도 올여름에 참 부지런하게 뭐냐면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